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영문법 선생님 징징이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품사 중에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쓰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용사를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앞 시간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명사를 수식한다, 꾸며준다, 명사와 어울린다 라는 게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쓰임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이는가? 이거는 그들은 아팠다라는 문장을 이제 영작을 해봅시다. 이 정도는 이제 좀 선생님하고 공부한 징징이 선생님의 제자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예, 무려 두둥 우리가 배운 뭐예요? 비동사를 이용한 문장이네요. 껌이죠 뭐, 그쵸? 그러면 그들은 아팠다 이렇게, 그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동사랑 이게 바로 아픈이라는 형용사랑 함께 어울려서 아팠다. 시간은 과거니까 아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비동사 할 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은 차갑다는 어떻게 써요? 네, 이렇게 씁니다. 그죠? 비동사와 형용사가 어울려서 차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갛게 써있는 이 sick이라는 단어와 cold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뭐예요? 형용사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의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서 배운 형용사는 뒤에 명사가 와서, 그쵸? 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했는데 얘는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day라는 단어, war이라는 단어, sick이라는 단어 이 세 개 각각이 모두 다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 sick이라는 단어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얘가 있음으로써 보세요. 누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주어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 cold라는 단어가 있음으로써 뭐가 차갑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물이 차갑다고 얘기하는 거죠. 즉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뒤에 나오는 명사를 데리고 다닌 아까 그 수식하는 형용사의 경우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명사의 뒤에 나오는 수식을 해주는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주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의 상태가 이러이러하다고 이 단어가 없으면 주어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주어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태를. 그래서 요 두 문장에서의 형용사의 기능은 뭐냐면 이거를 주격 보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격 보어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려운데 이 말 자체는 어렵습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주격 보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주어랑 비동사만으로는 문장이 불완전했죠. 아까 분명히 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주어랑 비동사만 있으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문법적인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거냐면 비동사 뒤에다가 이 비동사 뒤에다가 지금 무엇을 썼습니까? 형용사를 씀으로써 완전한 의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방금 선생님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주어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어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주어에 대한 상황의 크기라든지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주어에 대한 보충적인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보충해서 이 뒤에다가 어디 뒤에? 비동사 뒤에다 쓰는 게 바로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선생님 여기에서는 지금 뺐는데 목적격 보어라는 게 있어요. 걔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다가 형용사를 씁니다. 그건 여기에선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죠? 얘 없으면 문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무려 비동사 뒤에 오는 말인데. 그쵸? 그러면 앞에서의 명사를 꾸밀 때의 형용사 기능은 없어도 되지만 여기에서의 형용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책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요. 이번엔 테이블 위에 그 책은 나의 것이다를 한번 영작해 봅시다. 이 그라는 말이 살짝 껴들어서 조금 껄끄러운데 그럼 그를 빼볼게요. 테이블 위의 책은 이렇게 했죠. 다시요.
테이블 위의 책은 야, 이게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테이블 위에라고 하는 이 단어 뭉텅거리가 이게 마치 책이라는 거를 뭔가를 이렇게 수식을 하려고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그죠? 그쵸? 테이블 위의 책은 이라고. 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명사를 마치 수식하려고 하는 구조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해요. 그쵸? 그런데 또 명사를 수식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위에 이런 뜻도 있네요. 그쵸? 아, 그럼 우리가 어디서 좀 본 느낌이 들어요. 바로 맞습니다. 그거예요. 뭐냐면 전치사와 명사의 덩어리가 이 책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 어순처럼 우리 달콤한 케이크 생각해 보세요. 달콤한 케이크 할 때 스윗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것 쓰는 것처럼 테이블 위에를 전치사를 이용해서 on the table the book is mine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버리면 마치 얘가 뭐처럼 보여요? 주어처럼 보이죠. 그쵸?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맨 앞대가리에 와 있는 명사인데 마치 주어처럼 보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전치사와 결합되어 있는 명사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할 수 없어요. 이해 가시죠? 명사 단독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 문장에서 책이 주어잖아요. 그러니 이 자식이 맨 앞에 와야죠.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바꿔줍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니까 이번엔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그래요. 이게 한 덩어리다 보니까 이게 앞에서 꾸며주면 주어라고 헷갈릴 수도 있을 뿐더러 핵심은 주어가 얘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를 뒤에 위치한다라는 뜻으로 어려운 말로 후치수식이라고 해요. 뒤에 위치해서 수식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 전치사 이 덩어리가 전치사 덩어리를 뭐라 했죠? 예, 전치사 구라고 했어요. 전치사 구가 이 명사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형용사 역할을 했죠. 그죠? 명사를 꾸몄으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이게 구라고 했죠. 달콤한 케이크면 그냥 형용사라고 하는데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 구니까 형용사 구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테이블 위의 책은 이렇게 얘를 명사를 이 덩어리를 명사를 꾸미는 것처럼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한 명사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개념. 그래서 테이블 위의 책은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나는 그 집이 마음에 든다는 I like the house예요.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강 근처에 그 집이 마음에 든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그라는 말 좀 빼볼게요. 강 근처의 집. 아, 요 집을 또 꾸며주고 싶어 하는 성질이 보이구나. 이렇게. 그쵸? 아, 요 덩어리. 강 근처의 이 덩어리가 집을 꾸미려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싶구나. 그러면 이거는 영작을 이렇게 합니다. I like the house near the river. 이게 강 근처의 라는 뜻이거든요. 강 근처.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명사를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사이에 I like near the river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뭐처럼 또 보여요? 목적어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꾸며주려고 하는 이거하고 가깝게 다니는 속성이 있어요. 가깝게. 그래서 이게 꾸며주려고 하는 이게 명사니까 이 뒤에다가 써서 강 근처의 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이것도 명사를 꾸몄죠?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니까 형용사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세 번째의 역할은 이 형용사 구라는 거를 아셔야 해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형용사 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전치사 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전치사 파트 생각해 봅니다. 전치사는 명사와 어울려서 어떠한 시간이나 장소의 개념으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 자체의 의미는 전치사와 결합된 명사의 자체의 의미는 이것 때문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전체가. 그죠?
의미 자체는 장소의 의미가 있고 그러면 그 장소의 의미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 경우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려고 바로 있는 거가 전치사 구예요. 다시요. 전치사 구의 기능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의미는 방향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의미를 나타내긴 하지만 역할, 핵심적인 기능은 뭐다?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기능이다. 다음 시간에는 부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얘가 동사를 꾸미거든요. 또 동사를 꾸미는 품사가 부사인데 동사를 꾸미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그래서 전치사구는 딱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형용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전치사구가 명사를 수식해서 형용사 구라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해서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 없어도 됐죠? 문법적으로 볼게요. 또 문법적으로 나는 좋아한다 집을. 전치사구는 앞에서 전치사 파트 할 때 했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죠? 양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형용사에 대한 선생님 설명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하기 전에 문장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볼게요. The book which I lost yesterday is mine. 이런 문장 볼게요. 이게 선생님 보시면 which부터 여기 yesterday까지가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배우진 않았는데 보세요. 여기 주어도 있죠. 여기도 동사가 있죠. 선생님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문장에선 주어가 한 개, 동사가 한 개여야 한다 했는데 이건 무려 여기도 주어고 여기도 주어고 이것도 동사고 이것도 동사죠.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려 이거 뜻은 지금 몰라요. 한 책은 나의 것이다. 다시요. 한 책은 나의 것이다. 똑같아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수식하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단어가 2개 이상이고 얘는 주어랑 동사가 있죠. 얘는 단어가 2개 이상이고 주어 동사가 없죠. 그래서 얘를 구라고 하고 얘를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이 무려 명사를 수식해요. 여러분 앞에서 배운 스윗 케이크 볼게요. 달콤한 케이크 할 때 그 달콤한은 성형사라고 했고 얘는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형용사 역할하면 형용사 구라고 했죠. 얘는 단어가 2개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이루어진 거를 절이라고 했어요. 형용사 절. 여러분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형용사의 개념 딱 스윗이라는 단어를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아무리 다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복잡해져서 그래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했죠. 이만큼이 길어졌어요. 또 얘가 형용사 역할을 했죠. 무려 이만큼이나 더 길어졌어요. 구조를 이해 못하면 그냥 해석이 그냥 얼버무려지는 거예요. 책이고 뭐 내가 잃어버렸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수식에 대한 개념, 이렇게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데 얘가 얘를 수식하니까 요거는 잠깐 이렇게 괄호로 쳐놓고 이따가 해석해보자. 그 책은 내 것인데 이런 책 하는구나. 이런 구조에 대한 개념이요. 무지막지하게 거듭 강조하지만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에 대한 게. 이해 가시죠? 단순한 형용사의 그냥 뭐 달콤한 이런 뜻만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상으로 형용사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